안녕하세요. 이감의 셰런입니다. 오늘은 EBS 교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BS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그래서 EBS가 수능에 연계된다고 하니까 다들 일단 삽니다. 그리고 애증의 동반자로 삼고 곁에 두고 짬날 때마다 공부를 하죠. 그런데 수능을 보고 나면 EBS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거 아세요? 우와, 연계 지렸다. 시간 완전 단축. 개이득. 이런 긍정적인 반응과 도대체 어디서 연계를 한 거야? EBS 공부한 거 너무 아까워. 이런 부정적인 반응까지. 비단 이건 EBS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반응은 아니에요. 기출이 도움됐다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안 됐다는 사람도 있고 이감이 도움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하는 자료는 뻔한데 왜 반응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이렇게 반응이 나뉘는 이유는 무엇을 받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가 결정하기 때문이랍니다. 수능에 무려 70%가 연계되는 EBS 공부를 할 때에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플랜을 멋있게 짜놓고 달달 외워가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서 뭐야, 연계를 도대체 어디서 한 거야? 이런 멘붕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수능의 EBS 연계 히스토리를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연계 초창기에는 EBS 지문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개념이 수능에서도 비중 있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EBS를 내신 공부하듯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연계 체감이 매우 높았고 수능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EBS 연계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슬프게도 여러분들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요. 먼저 독서 영역에서 EBS의 연계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EBS 교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개념소, 그러니까 인싸 개념소가 수능에서도 인싸 개념소로 등장하는 방식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초창기 방식이에요. 이런 연계 방식에서는 지문을 달달 읽는 방법도 꽤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연계가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 EBS 교재의 아싸 개념소가 수능에서 인싸 개념소로, 그것도 아주 핵 인싸 개념소로 등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EBS 교재에서 한두 번 슬쩍 나온 존재감 없던 개념인데 수능에서는 핵 인싸 개념으로 둔갑해서 나타나는 경우죠. 아니, EBS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연계가 도대체 어디서 된 거야? 라고 멘붕이 오는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EBS 학습 무용론을 시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락해 해봐야 실제 시험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반응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입장이 벼랑 끝으로 몰린 답답한 말기암 환자 입장인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EBS의 인싸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부의 아싸 개념들과 그에 따른 연관 개념들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좋은 일이 있을 거랍니다. 자, 이제 문학 이야기를 해볼까요? EBS 문학의 연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작품이 그대로 수록되는 작품 연계,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작가의 다른 작품이 수록되는 작가 연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해당되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작품 공부를 할 때에는 이 작품의 이 문장은 이런 뜻이고 이런 느낌이구나. 이 작품이 이런 작품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나. 이런 본질적인 감상을 먼저 제대로 해두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능 문학은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상 수준에서 선지판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감상 연습을 해놓으면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을 때에도 작품이 읽히고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시를 읽으면 어때요?
엄마와 누나에게 강변에 살자는 제안을 하고 있죠. 말하는 화자는 강변에 있는 집에서 가족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일 거예요. 그곳은 강물이 넘실거리고 황금빛 모래가 반짝이고 갈리피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그런 평화롭고 고요한 공간입니다. 작가가 이런 삶을 동경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네, 이게 일반적인 감상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매일같이 부동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강변에 땅값이 오를 걸 기가 막히게 예측한 시구나. 작가는 강변을 보고 금을 봤구나. 이런 식으로요. 대단한 투자 예측가야. 뭐 이렇게요. 이런 감상은 어때요? 상당히 주관적이죠. 심지어 좀 웃겨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런 식의 감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니까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작품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면, 적어도 수능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 것이 적절하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인 감상에 근거해서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입장에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연습을 하는 작품 읽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꽤 많은 학생들이 사실상 이런 식으로 작품을 주관적으로 읽어서 문제를 틀린다는 사실이에요. 작품을 읽을 때 나의 스키마를 오작동시켜서 감상을 하면 수능에서는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한 문장 한 문장씩 뜯어보면서 뜻과 느낌이 읽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문학 연기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수능 현장에서 일부 작품을 굉장히 친숙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고난도 독서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봐야 할 작품량이 너무 많다 보니 공부를 하기도 전에 겁을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에이, 그래서 이감이 존재하는 거죠. 하반기로 가면 출제가 유력한 문학 작품들이 어느 정도 선별이 되게 됩니다. 이감이 이 분야의 핵인싸인 건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심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결국 독서에서는 지문 속에 담겨있는 핵심 부수 개념소들을 충분히 익혀놓는 것이 중요하겠고, 문학에서는 작품의 내용을 제대로 감상하고 제대로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BS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고스란히 반영한 콘텐츠가 바로 이감 간슬개 시즌3입니다. 위에 언급한 EBS 학습법을 그대로 익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감 시즌3를 구하셔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시즌3의 간슬개 활용법은 수민쌤이 촬영해 주신 게 있거든요. 꼭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감의 셰런이었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앞에 또 나타날게요. 감사합니다.